여러분, 귤은 참 이상한 과일입니다.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손이 멈추지 않는 날이 있고 몇 개 먹고 나면 오히려 속이 더 허전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TV 보면서 귤 까먹다 보면 어느새 껍질이 한 소쿠리 쌓여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귤은 과일이니까, 비타민이 많으니까 몸에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서 먹으면서도 딱히 죄책감은 없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겨울만 되면 집에 귤이 떨어지지 않게 두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침에 몇 개, 점심 먹고 몇 개, 저녁에 또 몇 개, 간식처럼, 후식처럼, 심심풀이처럼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귤을 먹고 나서 입은 상큼한데 속이 좀 쓰리다거나 귤을 꽤 먹었는데도 금방 또 뭔가가 당기는 느낌. 어떤 날은 괜찮았는데 어떤 날은 유난히 속이 불편했던 날.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귤이 나한테 안 맞나? 그런데 또 안 먹자니 아쉽고 먹자니 찜찜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처럼 드십니다. 귤은 늘 먹어왔고 겨울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사과 이야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귤도 과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먹는 방식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귤은 작고 가볍다 보니 몇 개를 먹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 먹었는지도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귤은 생각보다 몸에 다른 반응을 남기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귤을 먹고 속이 쓰리거나 오히려 더 허기졌던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왜 어떤 분들은 귤을 먹으면 유난히 손이 멈추지 않는지 연구자 시선에서 차분히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느낌, 귤을 먹고 나서 입은 상큼한데 속이 좀 쓰리거나 몇 개 먹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더 당기는 느낌. 이건 귤이 나빠서 생기는 일이라기보다 귤이 가진 성질과 먹는 상황이 겹치면서 자주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귤에는 당분과 함께 산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귤은 처음 먹을 때는 입이 개운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과일입니다. 특히 공복이거나 식사 사이에 먹었을 때 이 느낌이 더 또렷하게 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반응입니다. 귤의 당은 몸에 비교적 빨리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귤을 먹으면 잠깐 기운이 도는 느낌이 들었다가 그 느낌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몸은 다시 뭔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귤을 몇 개 먹었는데도 손이 멈추지 않거나 다른 간식이 떠오르는 날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의 반응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는 귤의 산미입니다. 속이 편한 날에는 귤의 신맛이 상큼하게 느껴지지만 속이 예민한 날에는 그 산미가 조금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귤을 먹고 속이 괜찮고 어떤 날은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 저녁에 귤을 드신 경우 하루 동안 여러 음식이 지나간 뒤라 위가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면 이런 느낌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귤은 작고 가볍다 보니 몇 개를 먹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 둘 까먹다 보면 생각보다 적지 않은 양이 들어간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에서는 당이 여러 번 들어왔다 나간 흐름을 짧은 시간 안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입은 개운한데 몸은 조금 바쁘게 반응하는 날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귤이 몸에 안 맞아서라기보다 귤이 가진 특성이 아침이나 저녁, 공복이나 식사 사이에 들어오면서 자주 생기는 반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귤을 드시고 불편함을 느꼈던 날이 있다면
몸이 예민한 상태에서 귤이 들어왔던 건 아닌지, 귤이 한 번에가 아니라 여러 번 나뉘어 들어온 날은 아니었는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반응이 생길 때 귤을 어떻게 먹고 있는 경우가 많은지, 그리고 귤이 비교적 편하게 느껴지는 상황은 어떤 때인지 생활 속 이야기로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귤을 드시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가 고파서라기보다는 그냥 손이 가서 먹는다고요. 특히 저녁 시간이 그렇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서 귤을 하나 까먹습니다. 하나만 먹고 끝내려 했는데 껍질이 잘 벗겨지다 보니 하나 더, 또 하나 더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귤이 몇 개나 들어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입은 상큼하고 손은 바쁘고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귤을 드신 날에는 배가 아주 부르지는 않은데 속이 살짝 불편하거나 괜히 뭔가 더 찾고 싶은 느낌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이나 낮에도 비슷합니다. 식사 사이에 잠깐 허전해서 귤 하나 먹고 조금 있다가 또 하나, 이렇게 나뉘어 들어간 날에는 귤을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은데 몸은 여러 번 반응한 느낌을 받는 날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귤을 많이 먹은 날보다 귤을 여러 번 나눠 먹은 날이 더 불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이 많아서라기보다 들어온 횟수가 많았던 날입니다. 귤은 작고 가볍다 보니 이런 식으로 먹기 쉬운 과일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과일이라기보다 조금씩 자주 먹게 되는 과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지는 순간도 모르게 지나가기 쉽습니다. 이럴 때 몸은 이미 반응을 하고 있는데 머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은 개운한데 속은 바쁜 느낌,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은데 괜히 더 찾게 되는 느낌. 귤을 드시면서 이런 날이 있었다면 특별한 경우는 아닙니다. 겨울에 귤을 자주 드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 흔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귤을 드신 날과 비교적 편하게 넘어간 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귤을 드시되 몸이 덜 흔들렸다고 말하는 분들은 어떻게 드시고 있었는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장면들을 조금만 묶어서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보입니다. 귤을 드시고 불편했던 날은 대개 귤을 많이 먹은 날이라기보다 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조금 달랐던 날이었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과일 자체보다 먹는 순서와 타이밍이 몸의 반응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귤처럼 당과 산미가 함께 있는 과일은 어떤 자리에 들어오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와 식사 사이 공복에 가까운 상태에서 귤이 먼저 들어온 경우에는 몸이 비교적 빠르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이때 귤이 한 번에 들어오기보다 여러 번 나뉘어 들어오면 몸은 그만큼 자주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귤을 많이 먹은 기억은 없는데 유난히 몸이 바빴던 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귤이 들어온 순서입니다. 식사 뒤에 입가심처럼 들어온 귤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들어온 귤은 몸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귤인데 어떤 날은 편하고 어떤 날은 속이 쓰리게 느껴졌다면 그 차이는 귤이 들어온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귤 몇 개를 먹었느냐보다 그 시간대에 귤이 차지한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귤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불편했던 날을 돌아보면 그 시간에 들어온 음식이 사실상 귤뿐이었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몸이 예민해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 귤의 성질과 먹는 상황이 겹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귤 이야기를 할 때는 귤을 줄이자거나 먹지 말자는 쪽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귤을 드시고 난 뒤 몸이 유난히 바빴던 날이 있었다면 그날 귤이 언제 어떤 순서로 얼마나 자주 들어왔는지 한 번쯤 떠올려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만 짚어도 다음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귤을 드시면서도 몸이 비교적 편했다고 말하는 분들은 어떻게 드시고 있었는지 생활 속에서 무리 없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걸 조용히 이어서 생각해 보면 귤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날에는 몇 가지 장면이 겹쳐 있었습니다. 귤을 먹긴 했는데 언제 먹었는지는 흐릿했고 하나씩 여러 번 집어 먹다 보니 몸은 여러 번 반응했던 날입니다. 반대로 귤을 먹었는데도 비교적 편했다고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귤을 먹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집어 먹지 않았던 날입니다. 식사 뒤에 몇 개로 마무리했거나 한 번에 먹고 그 다음은 손을 떼었던 날입니다. 이렇게 먹은 날에는 입은 상큼했지만 속은 바쁘지 않았다고들 합니다. 귤을 덜 먹어서라기보다 귤이 하루 중 한 자리에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귤을 먹는 시간대를 자연스럽게 정해두기도 합니다. 아침에 하나 혹은 저녁에 몇 개, 그 이상은 굳이 손이 가지 않게 자연스럽게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참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한 번에 먹고 끝내니 몸도 그 흐름에 맞춰 반응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귤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디에 두고 먹느냐가 더 크게 느껴지는 과일입니다. 하루 중 여기저기 흩어져 들어온 날과 한자리에 모여 들어온 날이 차이가 몸에서는 분명하게 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귤을 끊을 이유도 없고 괜히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귤을 그냥 겨울 간식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귤은 어르신들 몸에 아주 정직하게 작용하는 과일입니다. 우선 귤의 가장 큰 특징은 비타민 C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기 한 번이 길어지고 회복이 더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면역 반응의 둔화입니다. 귤 한두 개를 꾸준히 먹는 습관만으로도 몸이 외부 자극에 대응하는 힘을 조금씩 되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 이야기입니다. 귤 속에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성분이 들어있는데 의학계에서는 이 성분이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딱딱해지고 좁아질수록 피로, 두통, 손발 저림 같은 신호가 늘어납니다. 귤은 이 혈관 환경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귤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특히 팩틴 성분은 장 속에서 물을 머금고 부풀어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성질이 배변 리듬을 안정시키고 장내 환경을 정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비 하나가 하루 컨디션 전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귤은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귤은 많이 먹는 과일이 아니라 잘 먹는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드시기보다는 하루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식후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속이 예민한 분이라면 공복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몸의 회복 속도를 바꾸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귤은 비싸지 않고 구하기 어렵지 않고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귤을 드실 때 그냥 간식이 아니라 내 몸을 천천히 회복시키는 한 가지 습관이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겨울에 귤을 드셔온 건 이미 오래된 생활이고 다만 그 안에서 몸이 조금 덜 바쁘게 반응하는 쪽이 어디였는지 알아차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귤 이야기는 그 정도면 다 한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집에 있는 음식으로 몸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철에 흔히 드시는 음식으로 어르신들 생활에 맞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